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 뭐 이 컨텐츠 자체가 상한가 들어간 거 보는 컨텐츠인데 요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큰 의미가 있어서 올라오거나 섹터가 좋아서 또는 테마가 좋아서 업종이 좋아서 업황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전쟁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눈치 보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전쟁 테마에 맞춰가지고 한번 급등 나와버리는, 한번 쐈다가 바로 폭락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급등 나왔다고 해서 뭐 따라 붙는다거나 뭐 급등락을 하는 테마를 보면서 여기서 매매해볼까 저기서 매매해볼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수는 이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5,700을 넘어가면 저는 조금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700을 시가에서 더 이렇게 약간 두들기긴 했는데 그 이후에 큰 흐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700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가볼까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갈 때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이거는 갭자리이기 때문에 종가 요날 처음 떨어졌던 3월 3일의 종가 라인인 5,800포인트를 좀 더 시장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5,80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안정권이라고 우리가 상향 조정,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안정권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시기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여전히 5,000포인트 이하로 빠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아직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어쨌든 5,800까지 회복이 된다면 전쟁 상황이 심화가 되든 심화가 되지 않든 이제 내가 할 길 갈란다. 이건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 보니까 에이 답답해서 못 참겠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000포인트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야 역시 전쟁 때문에 안 되겠다 좀 팔자라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계속해서 거의 한 2주째 여러분들 보시는 캔들 모양대로 시가와 종가가 큰 차이가 없이 끝나고 있는 단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사실 장중에 상승 배팅이라든가 하락 배팅이 따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단타성 움직임들만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내일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미리미리 오늘 사두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두고 싶은 내용 때문에 양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일 떨어질 것 같으면 오늘 조금 미리미리 좀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요. 결국은 장중 배팅 자체가 없다. 방향성을 지금 완전 잃어가지고 어디로 투자해야 될지 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가 화가 난 것 같은데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장난을 쳐야 될지 아니면 분위기 맞춰가지고 조용히 있어야 될지 좀 뭔가 감을 못 잡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우셨는데 거기서 내가 용돈을 달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용돈 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방에 들어갈까? 아씨 나 지금 근데 돈 필요한데 돈 필요하니까 용돈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엄마 아빠 싸워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용돈 달라고 했다고 혼나면 어떡하지? 아씨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나 용돈 필요하니까 지금 아닌 것만 말할 타이밍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답답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두가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는, 사실 저도 더럽게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만 답답한 게 아니라 저도 답답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뭐 전쟁 우리가 원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겪어야 되는 답답함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요 약간 관심을 떼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우리 활동을 하러 가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뭐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저도 간만에 이참에 책을 좀 사가지고 읽으려고 책을 샀거든요. 지금 한 4권 정도 샀는데 재밌게 좀 읽어볼까 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 책도 읽고 약간 개인 정비를 강제적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테마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예언도 아니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했을 때 우와 당신의 예지력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고 약간 답답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결국
결국은 이 응축되어 있던 매수 매도의 힘이 폭발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폭락이 나오든 또는 상승이 좀 나와서 안정권으로 들어가든 결국 테마 장세가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이 내가 잠깐 멈춘다고 해가지고 뭐 큰 수익 날 게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왜 앞으로 이렇게 행군할 때 보면은 앞 사람이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걸어간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결국 그 따라잡아야 해서 더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맞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멈춰 있는 시간이고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간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전부 다 뒤로 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따라간다. 어차피 올려고 했던 종목이 약간 딜레이 돼서 갈 뿐이지, 딜레이 돼서 뒤로 밀릴 뿐이지 결국 따라가는데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이 응축되고 있다. 힘이 모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저도 운동을 하지만 운동과 운동 사이의 텀, 그러니까 우리 왜 벤치프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쉬는 시간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조금 휴식을 주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면요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세트 끝나고 30초 쉬고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근데 한 세트 끝나고 한 2분 정도 쉬고 딱 하려고 하면요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힘이 내가 남아 있었나 하는 정도로 다시 또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힘이 응축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약간 요소들이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1,500원대를 터치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뉴스에서는 외환 당국이 이거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건 우리가 굳이 뭐 무리해서 추측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일단 환율은 어쨌든 1,500원대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또는 튀어오르려고 하고 있지만 그걸 누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1,500원을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고 또 튀어오르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빨리 끝나겠다, 이제 전쟁 빨리 끝낼 거다, 이번에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국제 유가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유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올라왔던 모습들이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야, 그럼 증시 이제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쪽들은 여전히 좀 높은 상태고,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 조금 비싸진 것은 사실이다. 전쟁 이후로 본다면은 약 한 25% 정도 이렇게 비싸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쪽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게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요, 아직까지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관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관망을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들고 관망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좀 탈출하고 싶은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는 매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의 매도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매도세,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기업들로의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대형주 매도 관점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력들 하는 거 보니까, 또는 큰 손들 하는 거 보니까, 또는 기관들 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사람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든지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좀 따라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잘하는 축에 속하는 매매 집단이다 보니까 얘들이 뭐 일관성 있게 매도한다든지, 얘들이 일관성 있게 매수한다든지 하면은 좀 따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자. 그래서 얘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를 조금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그럼 대형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해가지고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내가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잘하는 집단을 좀 따라가는 건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 맞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대서 사버리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으면 어제까지 샀는데 오늘부터 팔면은 내가 괜히 사고 난 다음부터 팔기 시작하면 주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씨, 외국인이 많이 사면 사도 좋다고 하더니 내가 사니까 물렸네,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주가의 위치라든지 테마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식화해가지고 이러하니까 저러저러하다, 이러이러하니까 매수해야 되고 저러저러하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매매하시는
분일수록 주식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도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 있기는 있어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도 꽤나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사실 지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요,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기보다는 단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가가 N자 반등으로 나온다든지 잡주라서 또는 품절주라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낙폭이 커서 뭐 이런 종류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일정한 테마가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동전주들 급등 나오는 건 이런 거 웬만하면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괜히 잡으셨다가는 여러분들이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리고 급등주 를 제가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는 더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10% 이하로 빠져버리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대호 AL 같은 경우도 어제 점 상한가 갔는데 오늘 10%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잡았다면 하루 만에 16%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급등주 지금 원래도 하면 안 되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신호가 나왔다는 거,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왔다는 것에서는 약간 고무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지만 내일과 모레 해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관망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는 척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고서는 5,800포인트 넘어가는 그림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지켜보자. 그래도 제가 처음 말했던 5,700까지는 회복을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800이 그래도 여기 5,700을 넘었을 때 강하게 움직였으면 5,700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5,700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5,800 정도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800을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좀 더 같이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지금은 강제 휴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쉴 땐 좀 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늘 강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